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시장의 테마를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김동희의 지금 테마는 시간. 오늘도 역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뒤에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만한 테마를 준비해 오셨는데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제목을 들고 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꽤 큰 각광을 받고 있나 봐요.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요? 네, 그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을 제가 오늘 테마로 잡은 이유는 지금 어디를 가도 참 살기 힘들다, 불황이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 폐기물 처리 산업은 지금 아주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주가도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 못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폐기물 처리 관련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불황에 강한가, 주가의 흐름이 왜 이렇게 최근에 좋아지고 있나라는 것을 보려면 그 폐기물 관련 산업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일단은 환경 관련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인허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 뭐 소각로도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매립지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지가 그러네요. 굉장히 큰 땅을 필요로 해요.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근 땅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죠. 네네. 많이 힘들고. 웬만한 기업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진입 장벽이 높냐면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업체는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원거리이기 때문에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독점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역에서 맹주를 구성하면서 경제적 혜자를 이렇게 딱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우리가 더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로라든지 매립지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소각로에서는 열 에너지가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서 스팀도 나옵니다. 이 스팀을 또 필요로 하는 산업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리고 또 매립지에서는 이제 매립가스 같은 부분들도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부산물의 가격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산단에 있는 업체, 폐기물 업체가 나오는 스팀으로 주변에 있는 공장들, 스팀을 필요로 하는 공장들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네. 이런 부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도 좀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대규모 죄송합니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각로뿐만 아니라 이제 매립지 같은 경우는 다 매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 부지가 매립지로서의 역할이 끝나게 되지만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주변에도 사실 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왜 내가 사는 동네가 매립지인 사실을 얘기하는 이렇게 하실까봐 지역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수도권 주변에 지금은 천지개벽을 한 매립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서 굉장히 천지개벽을 한 매립지가 많은데 그만큼 이 매립지가 이제 매립이 끝나게 되면 개발 이익이 또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꽁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게 지금 폐기물 관련 그런 업체인데 이 성장성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이게 그럼 성장성이 있느냐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물론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성장성이 있느냐라고 좀 봤을 때 최근에 나온 그 리포트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이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라고 좀 얘기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연결고리예요? 4차 산업혁명과 폐기물. 4차 산업혁명이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스마트화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의 사물 인터넷과 여러 가지 기기들이 결합하면서 기존의 기기들이 굉장히 쓸모 없게 되고 새로운 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에서 관련 기기들이 이제 교체를 하면서 폐기물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생활 속의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자율주행, 친환경차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차, 최근 들어서 디젤차에 대한 잡음도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폐차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엄청난 사이클이 도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주요 폐기물 업체들이 자동차 폐차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안 그래도 진입 장벽도 높고 수익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좀 제2의 전성기,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 정부의 그리고 새로운 그 서울시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정책이 도시의 완전한 개발보다는 이제 도시 재생 산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폐기물에 대한 땅은 수요가 늘어날 부족하니까. 수밖에 없는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친환경 정책들과 맞물려서 어떤 폐기물 산업의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게 경제적 해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의 중세 시대 때 궁궐이 있으면 그 궁궐에다가 이제 냇물을 들어서 냇물이 우리가 해자라고 부르는데 그 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침략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그걸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인이라는 경제적 해자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땅을 매입해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경제적 해자도 또 존재하는 게 또 폐기물 산업이기도 하네요. 네. 자, 듣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경제적 해자가 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그럼 그 해자를 힘입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 원래 수익성들은 좋은 업체인데요. 최근 네. 들어서 그 볼륨도 커지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상 최대 실적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네. 근데 그 실적 폭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증시에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황 속에서 관련 업체들의 성장이 뚜렷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투자가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 규모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은 더 좋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올해도 한 50% 이상 성장할 것 같아요. 올해만 봐도.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PBR이 전체가 1배가 안 돼요. 굉장히 다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데 뭐 과거 바이오즈처럼 뭐 PBR이 뭐 50배에서 100배 사이다. 그럼 사실 이거를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투자가 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 네네. PER도 다 그 5배에서 10배 정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PBR도 1배 미만이라고 한다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국내 증시에는요. 그러면 폐기물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지금? 지금 이제 뭐 인선 ENT, YN텍, 코엔텍, KG, ETS 같은 몇 개 되지 않은 이런 업체들이 네네. 좀 과점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특징이 뭐냐면 이 외국계에서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외국계에서 어떤 그 직접적인 그 주식시장에서의 네네. 지분 매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예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우가 지금 빈번히 나타나고 적대적 있습니다. M&A. 그래서 지금 폐기물 업체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관심 1순위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돈은 잘 벌어들이고 성장성도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외국인들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네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인프라에 투자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대표적인 기업 그 투자회사가 맥쿼리가 있죠. 네, 맥쿼리 네. 뭐 여러 가지 인프라, 9호선도 마찬가지고 뭐 알짜 인프라인 다 투자해서 문제도 상당히 예전에 좀 네, 있고 네. 했던 그런 회사인데 이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거는 폐기물 관련 업체들만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규모가 좀 상당하죠. 이렇게 좀 수천억 규모의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뭐 타켓으로 하는 폐기물 업체들을 뭐 그 많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IMM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6개 폐기물 자회사를 거느린 에코 홀딩스를 인수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맥쿼리는 코엔텍 등 4개의 알짜 기업들을 거의 싹쓸이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는 추가적인 M&A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인 지분 취득은 물론 공격적 M&A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폐기물 관련 업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많진 않지만 몇 개는 되는 이 폐기물 업체들 가운데 가장 탑픽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서울에 있는 폐기물을 부산에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혹은 네. 부산에 있는 거를 서울에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폐기물 업체 가운데 지역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뭐 수도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초점을 굉장히 네. 잘 집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여기에 부합하는 탑픽 주로 뭐 다 좋습니다만 특히 좋은 종목, 본업도 좋고 최근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좋은 업체가 탑픽 주로 저는 YN텍이라는 업체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네. YN텍은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사실상 그동안 시장의 주목을 크게 좀 받지 못하면서 좀 그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언급해 주셨듯이 이제 YN텍은 여수의 맹주예요. 그러니까 네. 여수에 그 또 큰 그 산업단지가 있죠. 그렇죠. 그 여수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남 지역 1위의 폐기물 전문 업체입니다. 그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매립과 소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폐기물은 운송 비용 그리고 진입장 비용으로 인해서 지역 독과점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호남 지역에서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부산물로 스팀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스팀을 여수 산단에 좀 각 기업들에 이제 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스팀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여러 척의 이제 배를 인수해서 해운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본업도 좋고 새롭게 시작한 그 해운업도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 타 업체에 비해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업체이고 올해 매출의 영업이익 모두 좀 두 자릿수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바로 전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매출액이 137억에 영업이익이 36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익성은 무려 42%가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현재 주가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바닥권을 탈피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아직 상승 초기 국면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한 7배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PBR은 0.7배. 뭐 대단히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뭐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비춰줄 수 있으면 한번 좀 비춰주시면요. 네,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4월 달에 한 6,200원 정도 고점을 형성한 뒤에 이후에 좀 시장 상황이 좀 좋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이나 펀더멘탈은 대단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상당히 4,000원대 바닥에서 이제야 좀 리바운딩 되는 이러한 상태다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모처럼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본격적인 저항대를 돌파하고 상승 초입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국면에서 어떤 그 가격 가이던스를 제시해 드린다면 목표가는 한 전고점대인 6,000원 선. 저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가리라고 좀 보지만 일단은 좀 너무 길게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짧게 말씀드리면 한 6,000원 선. 그래서 손절가는 한 4,300원 정도 선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으로 유망해 보이는 폐기물 관련 테마를 한번 짚어봤고요. 그 폐기물 관련 테마 가운데서도 가장 유망해 보이는 YN텍이라는 기업의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지금 테마는 시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